어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예고했었던 그 사진 한 컷 그리고 영상을 예고했었는데 그 영상이 어제 이제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사진도 저희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의 영상입니다. 당시 변호사이자 시민활동가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조례가 폐기가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바꾸는 거야? 자, 당시 두 사람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이제 시민운동가였는데 표결장에 이제 출입이 당연히 제한됐을 테죠. 그런데 이제 점거하는 그 영상이 찍힌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끈끈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인 사무총장의 SNS를 보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면 김현재 실장이 뒤따르고 김현재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첩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묻고 있는 건 단 하나다.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라면서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어떤 호칭을 여사라고 이기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자, 왜 여사라는 호칭이 등장했을지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워낙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대한 그런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라고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진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실장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지금 썼습니다. 김성현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사 호칭 되는 사람 치고 그 여사 잘 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만 4개월 지나는데 벌써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오랜 2010년부터 시민사회운동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는 과정 또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늘 오른팔 왼팔 역할 모든 악역 모든 걸 다 맡았던 김현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단순한 어떤 정책을 챙겨주는 그런 보좌관 내지는 또 일정을 챙겨주는 수행보좌관 이런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이후에 그 많은 이제 성남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 특히 민주당 대표 이 과정에서도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했던 사람이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사건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 또 기소 단계 그러면 또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약정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또 충당해야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갖다가 저 김현지 부속실장이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취임하고 난 4개월 동안에 대통령실의 인사 조직 예산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그걸 챙겨보겠다면 이 분명히 국정감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끝까지 국감장에 보내지 않으려고 대통령실 인사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그래서 부속실장까지. 부속실장은 관례상 네. 대통령의 수족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안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현지가 곧 이재명 그런 공식이 지금 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숨기고 자꾸 덮으려고 그러면은 네.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또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제보 제가 알기로는 계획신당 이긴 그 사무총장이 네. 이분이 성남시의원도 했지만 또 경기도의원도 했어요. 네. 우리 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궁무진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또 많이 내용을 지금 축적하고 있고 많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줘야 되죠. 예, 뭐 김성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상당히 뭐 어마무시한 뭐 일이 자꾸 뭐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를 잡으시는데 실제 오늘 저희 영상은 네. 성남 시립의료원이 네. 아주 당시 성남 시민들의 그 수건 사업이었죠. 정말 오랫동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특히 저 장면은 이제 성남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네. 이제 폐지해버리는 부결시켜버리는 네. 막 그런 것을 항의하러 가기 위한 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의사국 직원들과의 시민단체와의 어떤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물론 뭐 불필요했던 부분은 법원에서 벌금형도 받았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남 시민들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이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발전을 했는데 너무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시민운동을 성남에서 주도했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책임을 맡았고 네. 또 김현지 실장이 사무국장으로서 그 뒷받침을 했던 그런 그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운동하는 그 단체의 대표와 핵심 실무자 간에 또 그런 저 과정에서 긴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마치 그런 것을 놓고 어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무슨 뭐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네. 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네. 과연 이 저 공당으로서 주장할 바냐.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저렇게 시민들의 이해관계, 특히 공공의료를 관철시키려 했던 네.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그 실장의 그 노력 네.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부각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명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시의회 저게 습격 사건은 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주유소 습격 사건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뭐 변호사하고 시민사회단체 사무총장의 역할을 뛰어넘은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저 이후에 이제 성남시장이 되는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실이나 어느 자치단체 시장실 바로 옆방에 보면은 부속실 내실은 비서실이 되지. 거기에 시민사회단체 알겠습니다. 김현지 네. 실장이 소속된 그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갖다 시장실 옆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